자, 그다음에 슬라이드 쇼로. 어, 네. 오늘 이제 누가 이렇게 장난을 해요. 그 누가 장난을 했어? 상담의 기본 이유와 좋은 상담자의 출발. 예. 그래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요, 전문 상담가들의 내용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요, 상담의 정의와 목적 이해. 그러니까 교재에 좋은 상담사 되기. 참, 이기식 장로님 교재 왔던가요? 오, 예, 예, 참, 그, 호주 이 포스터가 굉장히 빨라요. 어제 붙였는데 바로 가버리고. 내가 너무 월화가 바빠서 못 붙였어요. 근데 바로 갔고. 그리고 여러분, 기록 중에 세계 항공사들 중에 가장 안전한 항공이 어딘 줄 아세요? 호주 항공이래요. 호주 항공. 호주 항공은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서 옛날부터 항공을 많이 해서 경험들이 많아서 이 뭐라 하죠? 조종사들이. 그래서 호주 항공이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칸타스가 제일 좋죠. 예. 그러니까 칸타스 호주 항공이 제일 그 안전한 비행기 전 세계에서 또 예.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니, 그 그래요. 해마다 퀀타스가 항상 1위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음. 좋은 상담사 되기 오늘 1장, 2장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참 서로 그리고 상담은 이제 실습이고 다음 두 번째부터는 반 정도는 오늘 저녁에 이제 조를 이렇게 배치해 줄 텐데 조끼리 둘이서 15분 정도씩 상담하고 20분 정도는 10분씩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강의를 풀로 합니다. 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처음 시간이어서. 어, 그래서 나머지는 또 토론하고 질문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쭉 가겠습니다. 우리 과목이 상담 실습이에요. 근데 상담 실습이 왜 있냐 그러면 상담협회가 한국에 세 개 정도 있는데요. 어느 상담협회든지 거기서 상담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상담 실습 과목을 공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슈퍼비전도 있고, 그래서 상담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배웠고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상담 실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는 오늘 건 상담의 정의와 목적 이해, 좋은 상담사의 자질과 태도, 나의 상담사로서의 성장, 방향, 인식 이건데요. 자, 그 원한나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디 네, 위에서부터 다 있나요? 예, 예, 여기. 네. 상담의 정의와 목적 이해, 전문 상담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담의 본질과 핵심 목표를 명확히 이해합니다. 좋은 상담자의 자질과 태도 탐색, 내담자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의 핵심 자질과 전문적 태도를 탐색합니다. 나의 상담자로서의 성장 방향 인식, 전문 상담가로서의 여정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영역을 성찰합니다. 밑에도 있나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전문 상담가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상담의 본질을 이해하고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 혹시 김창욱 아시나요? 김창욱? 네, 네, 알죠. 예. 그러면 이호선을 아시나요? 이호선? JTBC에서 이호선. 이호선, 예, 예, 이호선은 이제 우리하고 연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장점을 얘기하자면 김사창욱은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자기 경험 얘기하고
이렇게 엔커러지, 용기를 북돋아 준 얘기를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2호선은 말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강하고 핵심을 찌를 말을 하고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방침을 알려주죠. 정확하게 의사처럼.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의사처럼 약은 처방하지 않지만 그 원리들은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보통, 뭐, 그냥 김창호를 좋아하지만 또 먼저 활동을 했고, 조금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한 사람은 이호선한테 가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오늘 이제 낮에 강의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떤, 강사,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라고 보는데요. 뭐 그 사람이 뭐 인기를 얻고 유튜브는 많이 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설프더라고요. 굉장히 어설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비전문가가 어떤 차이가 있나? 제가 여기 어느 목사님 딸 결혼식에 초빙되어 갔어요. 갔는데 그 어떤 H 목사님이란 분이 결혼식의 축사를 맡았어요. 주례사가 아니라 축사. 좀탁 나가던데 그분은 자칭 스스로 뭐 그렇게 말씀은 안 되는데 세계 최고의 상담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성결교신학교만 나오시는데 자습, 독학해 가지고 상담책을 많이 받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성경 구절 있잖아요. 성경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그걸 뭐 잠깐 읊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혼했으니까 딸도 그러고 그 딸도 그러고 이렇게 남자도 그러고 이제 부모를 완전히 떠나라. 떠나서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만 딱 얘기하고 마친 거예요. 막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랑 남편이 신랑의 아버지가 그 이제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참 하객들한테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하러 딱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이 우리는 결혼해도 더 가까이, 더 화목하게, 더, 서로, 서로 부대끼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축사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좀 이상하게 돼버렸죠. 예, 설렁하게. 축사가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담을 어설프게 배우면 그렇게 돼요. 그 결혼식에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저는 이제 배울 때 똑같은 거 그거 배우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딸도 엄마 떠나 부모 떠나고 또 아들도 또 부모 떠나서 이렇게 떠나서 아름답게 민들레 꽃이가 이렇게 꽃을 떠나서 하얀 씨로 날려가서 자리를 잡지만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날 때는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건 안 배운 거야. 자습하다 보니까 그냥 꽃이가 떨어져서 분리한다는 것만 배우고 그 아름다운 꽃이 다시 피어서 다시 만난다는 건 안 배운 거예요. 그 꽃이 또 옛날 또 부모를 또 돌봐주고 아프면 그 심상웅 장로님도 아프니까 딸내미가 귀한 딸내미가 와갖고 재빨리 병원으로 안내했듯이 그런 협조 관계가 더 아름답게 형성되는데 그 잘못 어설프게 공부해 놓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제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상담도 어, 어, 박빌리 퇴근하셨나 보다. 개인 상담도 이제 그걸 누가 제일 첫 때 그 원리를 얘기하냐면 제가
코칭 공부할 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못 들은 사람들 위해서 한번 더 할게요. 그 상담 심리 치료를 제일 처음에 시작한 분이 누구죠? 프로이드죠, 프로이드. 근데 프로이드의 제자 겸 친구였던 사람이 또 양대 산맥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칼 융이었죠. 칼 융. 그런데 칼 융하고 프로이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프로이드는 어떤 그 병리적인 현상을 보면 그걸 그 정신질환으로 봤어요. 정신질환으로. 근데 칼 융은 어떻게 봤냐면 어떤 이상한 심텀이나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인격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찌그러져 깡통 찌그러지듯이 아니면 풍선이 찌그러지듯이 찌그러졌는데 어떤 이상한 현상을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현상으로 회복해 가려는 노력과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들어요? 대답 안 해요? 누구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이크를 다 마이크를 끄고 있습니다. 닫아놨나? 예? 후자가 마음에 듭니다. 둘 다, 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기독교 상담에서는 칼 융의 이론을 더 많이 채용을 해요. 채용.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그걸 베이직은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했지만 모든 학문은 이제 발전해 가니까 프로이드도 혁혁한 공을 세웠죠. 왜 옛날에는 모든 질병을 외과적 칼이나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칼과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신 분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프로이드의 딸은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미국 하버드의 교수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깊이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되면 교수가 되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칼 융의 그런 이론을 기독교에서 왜 채용하냐면 기독교에서 이제 그걸 더 확대해서 기독교 상담에서는 그 이제 코칭과 다르게 상담은 과거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과거의 문제들을. 그래서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이제 가족 치료할 때 첫 번 학기에 누구지? 그 이명진 교수가 8가지 기법을 알려줄 텐데 그거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 병원 가다가 어떤 뭐 보행이나 뭐 누구 거 이렇게 딱 마음에 들면요. 그거 하나를 깊이 해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다른 것은 참고로 이렇게 쓰면 돼요. 예. 어,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칼 융의 이론을 많이 채용한 이유가 프로이드식은 계속 문제를 파고 들어가고 거기에 매달려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원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 거기에는 좋은 과실나무도 있고 드티나무도 있고 뭐 넝클도 있고 잡초도 있고 좋고 나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프로이드라면은 돌 제거하고 잡초 제거하고 엉겅퀴 제거하고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건 신경 안 쓰고 가장 좋은 나무, 유실수, 비파나무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키우는 거야. 그것만 복돋아주고. 그러면 그 나무가 쫙 자라서 느티나무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잡초들은요. 그 그늘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벤치를 갖다 놓고 또 시골 같은 데는 평상이라 그러죠. 평상 같은 거 갖다 놓고 노인들이 바둑도 두고 어린애들은 그 한쪽에서 고무줄 줄넘기도 하고 남자들은 구슬치기 하고 새들은 나무에 들어서 노래하고 또 과일 있으면 따서 먹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저 친구도 없고 저 성격 고양하고 고집도 세고 저거 어디 쓸모 있겠나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의 그 장점을 보는 거예요. 뭘 하면 끝까지 하려고 그러고
책임감 있고 솔선수범하고 야, 그 장점을 보서 그걸 키워주면요. 그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이 사회에 또 하나님 보기에 유익한 나무가 된다. 그것이 기독교 상담의 원리입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상담자는 무엇인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 어려움에 처했다면 어떤 상담사를 만나고 싶을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담사, 내가 좋은, 이런 나는 상담사를 원해. 그런 사람을 떠올려서 여러분 노트 있으면 노트에다가 나는 이런 상담사를 원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런 상담사를 원해.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런 상담사를 원해. 그룹을 나누어서 토론하겠지만 그룹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 숫자도 많지 않고 원래 대학원 숫자가 이 정도 돼요.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가장 좋은 숫자죠. 일단 그룹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상담사가 되고 싶은지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솔직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상담사는 어떤 모습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서 단어든지 문장이든지 말해보세요.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다 물어볼 거예요. 정 대답이 곤란한 사람 패스. 예, 오케이. 이기식 선생님. 여기서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선생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나는 이런 상담자를 원한다. 먼저 인자하고 또 상담 지식과 경험이 높은 사람을 원합니다. 예. 예, 지식과 경험. 인자하고 지식과 경험. 좋아요. 두 번째 또 누가 원한나 총무님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 해볼까요? 그러면 좀 시간을 드릴게요. 문영진 선생님은 어떤 상담사를 원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따뜻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들어주며 상황의 돌파를 위한 적절한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상담자. 네, 따뜻한 경청과 통찰력을 제공한 사람. 네, 좋아요. 자, 심상웅 선생님. 그 능력 있는 상담사를 만나고 싶어요. 오케이. 능력 있는 상담사. 그 다음에 차은정님. 네, 저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많은 경험과 많이 가진 지식으로 상대를 압도하지 않는 편안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 네, 끝까지 경청해주는 사람, 그런 분을 원합니다. 예, 아주 좋은 멘트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이 많고 알지만 그 경험과 지식으로 고객을 압도하지 않고 고객 스스로가 지가 잘나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해주는 거. 그게 훌륭한 상담사예요. 훌륭한 코치고. 그 누가 아니면 이명진이 그래요. 다음 시간에 나올 사람. 이명진은 보면 코칭할 때 보면은요. 아는 건 많은데 말을 잘 안 하고 그러시군요. 아,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고객이 다 한 것처럼 해요. 근데 편안해요. 상담과 코칭을 하고 하면. 자, 좋아요. 자, 원한나님. 예, 저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지만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에서는 바로 직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코칭의 스킬 중에 직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고객이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도록 예, 좋아요. 노순자 선생님. 네, 저도 마음이 따뜻한 그런 상담사이면서 전문적이고 또 영성을 가진 상담사,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상담사를 원합니다. 네, 영성이 있어서 기도까지 해준 사람. 예,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 코칭에서는 그냥 코칭은 코치와 고객이 댄싱하는 관계다 그렇지만 기독교 코칭에서는 dancing with Holy Spirit 이걸 같이 하죠. 그러니까 코치와 고객과 그다음에 성령님이 같이 셋이 춤을 추는 그런 관계다. 박현석 필립박 선교사님 어떤 상담사를 원하는가요? 아까 했나요? 네, 공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내담자의 그런 깊은 곳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주지만 상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담자에게 공감을 해주면서도 그 밸런스가 좀 있어야 그래서 내담자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내담자의 페이스에 휘말리면 이제 또 그걸 어떻게 연착륙해서 잘 빠져나와야 될지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좀 그 내담자와의 어떤 이게 주고받음 이게 좀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그냥 내가 이제 수업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박사 논문 쓴 사람들도 이렇게 다음에 에, 강의 계속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말하는 법, 글 쓰는 법 이런 것도 계속 배우면 참 좋거든요. 요약해서 하는 거. 제가 박필립 선교사님 늦게 오셔서 교재 주문이 안 됐는데 이거 좋은 상담사 되기 아주 어려워요. 아마 박필립 선교사님이 아마 알바하러 울릉도까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어, 32,000원. 네, 이거 드릴 테니까 여기도 보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죠. 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주도권을 잡는다. 이런 건 이제 아직 스킬을 안 배워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타이밍.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양보 못하고 또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싸움 하듯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 에이 나 싫어 안 할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1시간 내내 관계 맺기만 잘해도 돼요. 그래 관계가 충분히 안 맺어졌어. 그럼 두 번째 시간에도 또 관계 맺기 잘하면 좋아요. 관계를 잘 맞아서 그리고 상담을 해 오면요. 처음부터 자기 속 얘기 잘 안 해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자 얘기. 사실은 자기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는 다 보이죠. 그런데도 네 거짓말 하고 있지. 본인 얘기하세요, 본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참, 그 친구 참 안타깝군요. 불쌍하군요. 그렇게 물고 들어가 줘야죠. 예, 그 얘기 들어가 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친구가 저예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물고기 낚시 해봤어요? 목소리 낚시 해보면 처음 오자마자 확 모는 물고기가 어디가 있어? 모르겠어. 고래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낚시해 보면요. 저렇게 뭘까 말까 뭘까 말까 미끼만 따먹는 놈들도 있고 그렇게 물까 말까 하다가 결 그래도 꼭 참고 있으면 확 물고 이제 그 찌를 물고 싹 들어가고 낚싯대가 확 휘어지죠. 그때 잡아 다녀야죠. 그냥 물까 말까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걸 간을 보고 미끼 물까 말까 하거든요. 그때는 충분히 기다려주고 그래라. 너 그 미끼 다 따먹어도 또 다음 끼우면 되는데 뭐 끼워서. 그래서 관계 형성을 위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막 내는 상담사고 니는 고객이야. 너 해결하러 왔잖아.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상담사의 역할. 이기식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상담자의 역할. 상담자는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각 역할은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중요한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동행자, 내담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옆에서 지지하는 존재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네,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영어 잘하시고 영어로 책도 컴패션, 쓰니까 영어도 읽어주세요. 네. 동행자 컴패션, 촉진자, 퍼실리테이터, 내담자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과정을 촉진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반영자, 리플렉터,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자기 인식을 도와줍니다. 안내자, 가이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안내합니다. 중요, 상담자는 이 모든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하며 어느 한 역할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할까 이걸 좀 상기하게 보시고 제가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이런 부분이 뛰어나겠구나 아는데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알겠죠? 그러면 그걸 잘 하면서 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해 가는 저 같은 경우는 촉진자, 안내자를 잘하는데요. 동행자나 반영자는 잘 좀 뭔데 그런 걸 좀 보완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듣기는 잘 들어주는데 나중에는 그 가이드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 해주면은 피드백을 못 해주면 하나만 하죠. 예, 맹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네 가지 다 잘할 수 있도록. 자, 좋은 상담사의 태도. 좋은 이게 맞나? 맞구나. 좋은 상담사의 태도. 어, 그 6시에 회사가 끝났을 텐데 빨리 오느라고 고생 엄청 했어요. 밥도 못 먹겠고 차원정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좋은 상담자의 핵심 태도.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만큼이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칼 로저스가 제시한 핵심 조건들과 현대 상담에서 강조되는 태도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무조건적 수용.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으며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들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정한 공감입니다. 세 번째, 진정성, 일치성. 상담자 자신이 진실되고 솔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자기 성찰.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 편견, 한계를 돌아보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기 인식이 깊을수록 더 나은 상담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경계 유지 능력. 내담자와 적절한 전문적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감정과 내담자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진을 예방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 약점이나 단점이나 잘못된 점을 이렇게 피드백을 강하게 했어요.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잘 못 받아들인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잘 못 받아들인 사람이 차진, 차움정, 이기식. 이게 리더십이 강하고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성숙을 하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요, 그거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 성찰이거든, 네 번째. 저 어느 목사님 맨날 나를 이렇게 집에 태워다 주어서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분이 막 조금 뭐 아무튼 계속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의 잘못이나 그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어이, 감히 누가 나한테 해요? 절대 안 돼요. 난 받을 수 없어요. 탁 튕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거리를 좀 멀리 했어요. 멀리. 왜냐면 그분한테 하면 역효과거든. 근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피드백이나 하면 내가 잘 받아들이자. 그래서 제가 코칭 시간에 가르쳤는데요. 코칭 초보자들은요, 누가 이렇게 그런 피드백을 하면, 지가 얼마나 잘났건데, 지가 뭐, 알면 얼마나 더 알아. 아씨, 두고 보자. 에이씨, 하기 싫어.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저 사람하고 짝도 하기 싫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성숙한 코치들은 누가 자기한테 그런 걸 해주면, 피드백을 강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면,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에 밥 살게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어, 말랑말랑한 옥토가 돼야지. 딱딱해서 씨를 뿌려도 그냥 씨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씨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잘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 난 김에 하나 하고 지나가죠. 나는 원한나님이 손을 번쩍 들어서 내가 굉장히 기쁜데, 이건 이제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이렇게 교재를 나눠줬는데, 에, 딱 아침에 전화 왔고, 교수님, 중고책 사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제가 중고책을 사요? 그랬더만 한 권에가 첫 페이지가 낙서가 돼 있어요. 자기 관리라고 상담사.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저기 울릉공 가져가면서 책을 읽느라고 그것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바꿔드릴게요. 제가 그랬더니 한참 할 얘기 다 하시고 괜찮아요? 그냥 보죠. 뭐 나는 혹시 중고책 사왔나 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원한나님이 손 들지 않았으면 이 사례를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손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녀나 아내나 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뭐 애들이 손자들이 내가 이게 아끼는 화병이나 귀한 도자기를 깨뜨렸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왜 이걸 깼어? 니는 항상 그 모양이야. 아이고, 속 터진다, 속 터져.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그 도자기 깬 것에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인격에까지 걸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야, 이 도자기는 참 귀한 건데,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다음부터는 조심해야지. 여기까지만. 니는 왜 그 모양이야? 니는 조심성이 없어. 너 그러면 안 돼. 뭐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마음이 불안하다. 이렇게 막 이렇게 걸고 가면 안 되고요. 거기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의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감정이나 인격까지는 가능하면 안 가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연대에 가기 전에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정신과 의사가 와서 그 사이콜로지 소셜 케어를 배우면서 소셜 케어, 사회 케어 한 학기 내내 이 말하는 법, 글 쓰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거, 그런 거. 여기까지만 해라. 박 교수인데 그분은 스탠포드에서 정신분석학 뭐 하고 서울대도 하고 우리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거저거 했어요. 잘 읽어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요, 네, 중고책이 더 비싼 거는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많이 하이라이트와 중요한 부분이 다 표시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네. 근데 그런 걸 잘 몰랐네요. 그 알겠습니다. 중고책의 장점이 있어요. 새 책을 보려면 다 읽어야 되는데, 음, 중고책은 미리 본 사람 밑줄을 다 쳐놨어요. 그거만 어, 읽어보면 또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원한 나를 지지해 놓은 사람도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담의 정의. 문영진, 문영진 선생님은 석사에서 상담학을 공부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예, 한번 상담 심리, 읽어보세요. 예, 했어요. 한번 해주세요. 상담의 정의.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전문적 대화 과정입니다. 이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담자는 능동적 참여자이며 변화를 원하는 주체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은 통찰과 자기인식의 과정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해결의 주체는 내담자 자신입니다. 전문적 대화 과정. 일상 대화가 아닌 구조화되고 의도적인 치료적 관계입니다. 상담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삶의 전문가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는 인파워링 과정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심리적인 문제나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또는 자녀와 친구들 간의 복잡한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과 의사가 잘 해결할까요? 상담사가 더 잘 해결할까요? 오히려 상담사요? 상담사가 잘할 것 상담사가 더 같은데요. 잘하죠. 예, 왜 그럴까요? 정신과 의사는 그냥 뭐 약을 좀 처방해 주는 좀 위주로 진찰을 하고 좀 그렇지만 상담사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문제 파악도 해주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걸 다 분석해서 서로 의논해서 헤쳐나가는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주 대답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신과 의사는요, 일단 병원을 개업하면 그 밑에 간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도 있고, 자기도 또 정신과 의사니까 비싼 차 구르고, 또 아내가 부잣집 딸인지 어쩌든지 혼수를 잘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돈 벌어다 갖다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병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상담사처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내내 데리고 있으면 병원이 망하겠죠. 그렇죠. 하루에 8시간, 여덟 명 가지고 얼마를 받아서 병원 망해요. 그러니까, 아까 오난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길면 10분, 아주 길면 15분, 짧으면 5분 내로 처방을 해야 돼. 그래서 딱 듣고, 너는 심각해. 병원에 입원해. 예.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저분 너무 심하니까요. 병원에 입원시키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경찰과 그 정신병원 보호자가 정신병원에 연락하면 앰뷸런스가 와서 아직 정신이 있는데도 반항 못하게 묶어가지고 입원해 시키고 예. 함부로 못 나와요. 또 한번 병원에 입원시켜 놓으면 거기가 뭔 약 주겠어요? 진통제와 수면제를 많이 주죠. 다른 약도 포함해서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많이 오니까 더 나빠질 상황도 있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약을 처방해주고 간단하게 당신 이 약 먹어야 돼, 저 약 먹어야 돼. 그런데 상담사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같이 동행자 역할도 해주고 촉진자 역할도 해주고 반영자 역할도 해주고 안내자 역할도 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상담사가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산대에서 수학 박사 받은 사람 여기 손미화님하고 심상욱님은 알 텐데 저기 또 원하나님도 알겠구나. 신숙기이란 박사의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인생 살 만큼 다 살았는데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GP가 하나 있어야 되고 GP 그다음에 자기 가정이죠. 가정이 있어야 되고 상담사도 꼭 하나 있어야겠다. 소프트웨어,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어, 어, 몸만 건강하고 정신이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암만 컴퓨터 비싼 사양 갖다 놓으면 뭐해. 안에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가 먹거나 엉망진창이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걸 누가 관리해줘요? 상담사가 관리해주겠죠. 네. 그래서 상담사가 여러분이 정신과 의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존재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네. 마지막 문장. 상담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삶의 전문가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돋구 주는 empowering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목적. 네.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 고객의 전인적인 성장과 변화를 목표로 한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리고 각 목적은 서로 연결돼 있다. 그죠? 어, 건강과 그다음 정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 그리고 종합적인 치유와 발전을 추구한다. 예. 누가 안 읽고 누가 한번 노순자님 이거 보이나요? 화면 큰 거 있어요? 노순자 선생님. 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항상부터 읽어주세요. 문제 해결 향상부터요. 예, 문제 해결력 향상. 현재 어려움뿐 아니라 앞으로의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자아 성장과 통합.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고 보다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선택의 힘 부여.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기 이해 증진.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랫부분 네, 읽나요? 네,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 내담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한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야 될 상담사의 태도. 어, 차진 차진 선생님 보이나요? 다 안 보입니다. 심상우 선생님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예, 예. 피해야 그럼 할 네, 읽어주세요. 피해야 할 상담자의 태도.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태도만큼이나 피해야 할 태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치료적 관계를 저해하고 내담자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중심, 설교적 언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 생각에는 같은 표현으로 자신의 해결책을 강요해서는 하는 태도입니다. 감정 회피 또는 무시, 내담자의 감정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빠르게 넘어가거나 괜찮아질 거예요로 감정을 축소시키는 태도입니다. 문제 해결자
역할의 고착, 상담자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담자의 자기 탐색보다 빠른 해결책, 제시에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경청 부족, 내담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기 전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경험담으로 대화를 전환하는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칭할 때 배웠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고객이 앞서가고 나는 이렇게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이상한 데로 가면 직면을 통해서 방금 이러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직면을 통해서 거울 효과로 보여주면 아주 좋겠죠. 예. 그다음에 누가 에너지가 있어서 한 번 더 읽을 수 있나요? 박필림 님도 이거 보이나요? 노트북으로 왔으면 보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그러면? 상담 vs 다른 활동. 상담은 조언이나 멘토링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담, 질문 중심,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평등한 파트너십, 상담자와 내담자는 수평적 관계, 과정 중심, 빠른 해결보다 깊은 이해에 초점, 내담자 주도, 내담자가 자신의 답을 찾아가도록 촉진. 핵심 차이, 상담은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반면, 조언은 해결책을 아니, 그게 제시, 아니라 조언은 아, 안 보이나요? 네, 조언 조언부터 먼저 읽어. 읽을게요. 네. 조언 해결 제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아래 관계, 조언자가 지식이나 경험에서 우위, 결과 중심, 빠른 문제 해결에 초점, 조언자 주도, 조언자가 방향을 제시, 멘토링. 멘토링, 음. 경험 공유, 내가 겪었던 비슷한 상황에서는 모델 중심 관계, 멘토가 롤 모델이자 안내자, 성장 중심, 장기적 발전과 커리어 지원, 양방향 소통. 하지만 멘토의 경험이 주된 자원. 핵심 차이. 상담은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반면 조언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멘토링은 경험을 공유합니다. 상담자는 이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네, 우리 상담자는 조언자나 멘토링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자, 이기식 선생님 한 번 더 읽어 주실래요? 예. 활동, 좋은 상담자의 조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그룹 토의. 개인 성찰, 나에게 좋은 상담자란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조건 작성, 좋은 상담자의 조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조별 나눔, 조언들과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전체 발표, 조별로 논의한 내용 중 인상 깊었던 점을 발표합니다. 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휴식 시간 들어갈 시간이고 10분 후에 이명진 교수님이 오니까요.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은 어, 칼 로저스가 상담하면서 남긴 상담사들이 굉장히 참고할 만한 대화록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지금 볼 시간이 없으니까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날 때 유튜브에 이거 링크 올려줄 테니까 이거 보세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상담은 일단 관계가 잘 형성돼야 돼요. 내담자와 진정성 있는 관계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이걸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대화가 돼야 되고, 뭐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와서 억지로 앉혀놓으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부모나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데리고 왔을 때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없으니까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오래. 천천히. 그러니까 첫 해기 때 와서는 그냥 둘레둘레 하고 사무실을 구경만 하고 뭐 가도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선생님 물 좀 주세요. 그럼 물 한 컵 주고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관계 형성. 그다음에 이제 상담할 때 반드시 목표를 정해라. 목표. 목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게임 중독 치료라든지 이 또 친구 간의 문제라든지 어떤 목표를 잡고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지금 얘기할 건데요. 어, 여기 이스트우드에 연대 나온 상담사 중에 노뎀나무를 옛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만 자기가 안 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상담사가 자기가 조정이 안 되고 자기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스톱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의사가 수술하려면 외과 수술하려면 뭐 자신감이 없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든지 했고 메스를 들고 손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오문대 자르고 막 오문대 찌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상담사도. 자기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차분하고 안정되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해야지 상담을 하지. 돈 욕심에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옛날에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어렸을 때 그 부모나 형님이나 친구들한테 폭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폭행 상담사 고객이 왔다. 폭행에 당한 고객이 왔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요. 자기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차분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고객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객은 다른 상담사한테 보내야겠죠. 그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감당하고. 그러나 자기가 그걸 잘 극복했다. 잘 극복해서 오히려 더 그런 쪽에 더 자기가 더 조언을 잘할 수가 있겠다. 가이드를 잘할 수 있겠다 하면 해도 되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조용히 양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필요한 사람들은 이메일 주시면 오늘 녹화 보내드리겠고요. 그 녹화는 중지를 하겠습니다.